집값이 불과 3년 만에 7배 오른 나라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 공포의 상징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동시에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90%나 폭락했다는 거예요. 집을 갖는 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전쟁이 되었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튀르키예입니다. 한때 신흥경제국으로 불리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던 튀르키예는 지금 경제 붕괴의 상징처럼 불리고 있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부동산 버블과 통화 폭락의 원인을 분석해봅니다. 왜 집값이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는지, 정부는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모두 낱낱이 파헤쳐볼게요. 튀르키예의 집값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폭주에 가까웠습니다. 2020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 7배 이상 치솟았죠. 특히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던 아파트가 이제는 억대 자산가만 접근할 수 있는 고급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매는 물론이고 전월세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오르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급등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입니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자 중동과 러시아, 유럽의 부유층들이 싼 값에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는 곧 투기 열풍으로 번졌습니다. 둘째는 국내 금리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기준금리를 오히려 인하했는데 이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넘쳐나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이 폭증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각이 자유롭고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결국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어버렸죠. 국내 실수요자는 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독립을 포기하고 부모 집에서 계속 살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조차 이제는 집을 사기는커녕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죠. 주거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의 가격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근본적인 위기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집값 폭등과 함께 튀르키예 국민들을 짓눌렀던 또 다른 재앙은 바로 리라화의 붕괴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튀르키예 리라는 미국 달러 대비 무려 90% 이상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로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2013년 1달러가 1.7리라였던 것이 지금은 30리라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돈의 가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통화가치 폭락은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사실상 파괴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에너지, 식료품 등 여러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리라화가 약해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졌죠. 달걀 한 판, 기름 한 병, 빵 한 조각까지 모든 가격이 두세 배씩 올랐고 평범한 사람들이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쓰는 돈만 늘어나는 참담한 현실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리라화 하락의 핵심 원인은 튀르키예 정부의 극단적인 금리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금리가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중앙은행 총재들을 해임하고 기준금리를 강제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불러왔죠. 결국 국내 기업과 개인들은 리라화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자산을 달러로 바꾸며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는 나라의 피와 같은 존재인데 국민이 이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경제는 본질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중산층은 집도, 안정된 일자리도,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독립을 포기하고 부모 집에서 계속 살며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죠.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두세 배로 뛰었고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두 끼로 식비를 줄이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집에서 외투를 입고 지냅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상류층과 외국인 투자자들만 이익을 보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산가치 하락과 생활비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조차 예산 부족으로 질이 낮아지고 있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내에서도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는 자조 섞인 말이 퍼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어떻게든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의 경제 위기는 단지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경고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통화 가치는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받는 이 현실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정상적인 경제 정책의 중요성입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금리와 통화를 조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정부의 신뢰는 시장과 통화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산시장 버블의 위험성입니다.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과 외국인 투자자에 의존한 부동산 시장은 결국 주거 안정성을 무너뜨립니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되는 순간 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외면한 경제 성장은 결국 한계를 맞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장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라 할 수 없겠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